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돼. 슈카 코믹스?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몇 채 가지고 저 한 채밖에 없어요. 자, 고품격 내 집 방송. 내 집은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죄송합니다. 요즘 좀 무리를 했더니 오늘 우리 사장님 거의 죽습니다. 목이 갔어요. 자, 내 집 사장님. 마련하기 전에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우리 오늘 고품격 부동산 방송 내 집은 지금 저희 첫 번째로 네네. 최상욱 전 애널리스트 네네. 태현 대표님이 정말 하드 캐리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의해 주셨어요. 네. 왜 집값 내려간다 그러냐.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네. 집값 오르신다고 주장하시는 맞죠 교수님? 들어보세요. 이따가. 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예,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손경제에서 많이 뵀는데 네. 유튜브에서 뵙고 여의도 맨션에서도. 예. 여의도 맨시에서도 개인 채널. 뵙고 이런 영세 채널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챙깁니다. 챙겨드려야죠. 아니 근데 네. 저희 사실 슈퍼코믹스는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저희 채널의 존재를 아시나요? 그럼요. 오. 저 애독자라고 해야 되나? 애청자. 오. 애시청자. 네. 이상하네. 구독 버튼 꺼내야 되는 거. 저는 정호 형님하고 되게 많이 찍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이상한 데서만 찍은 것 같아. 어디서 찍었지? 협찬 들어온 거 서울시에서 찍고 돈이 얽힌 그러네요. 곳에서만 만나. 산업진흥원 돈이 얽힌 곳에서만 찍고 저희는 머니가 없으면 잘 또 컨택을 안 하거든요. 움직이지를 않으셔. 저 비즈니스 관계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일단 최근 서울 아파트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광폭 올랐죠.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 촬영하는 데가 서초구 강남구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주간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주간 강남구 기준으로 제가 지지난주 확인한 게 0.37% 올랐는데 네네네. 와. 이게 주에 0.37%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우리 1년이면 52주잖아요. 네. 곱하기 50만 해도 0.4 곱하기 50 하면 20%예요. 와, 미쳤다. 20억짜리가 강남에 요즘 20억짜리도 별로 없잖아요. 20억짜리도 없습니까? 이제 30억, 40억, 50억 이러니까 30억짜리가 1년에 20% 오르면 6억이네, 6억. 안 사고 뭐 하셨어요? 아니, 집이 없어요? 슈카님?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야? 무슨 소문? 소문이 소문, 났어. 무슨 소문이에요? 슈카님이 집을 아직 안 산 이유가 한 동을 살려고 아! 기다리고 있다고. 아예 동으로 통으로. 지금 그 제2롯데 월드타워가 언제 매물로 나온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네네. 동을 살렸는데 870만 원 모자라서 약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빨리빨리 벌어야겠다. 하여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광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요즘 같은 특히 고금리 기주에 굳이 상승론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락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네. 네네네. 정확히 저의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더 떨어진다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말씀드렸던 기조였어요. 앞으로 한 2, 3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안타깝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서울의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노른자위 지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제 논거의 반론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네. 집값이 어떻게 오르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면서 첫 번째 왜냐하면이 뭘까요? 뭘 가지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할까요? 인구 구조? 맞습니다. 인구예요. 인구 줄어드는데 인구 소멸 생기는데 어떻게 살 사람이 없잖아. 실수요가 없는데 뭔 집이 오른다는 저런 허망한 소리를 하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방송이 참 시간이 우리 라디오나 이런 데는 15분 막 20분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슈카 코믹스에서 이렇게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주셔가지고 체크 하나 가져올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6 찍었다. 그런데 이걸 좀 나눠보자고요. 시도 단위별로 17개 시도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시 아니면 도 어딜까요? 강원도? 서울시에 정답입니다. 좀 육성 좀 해. 출산율 원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상한 계엄령 하나를 얘기하더니 가져왔어요. 막 전혀 늘질 않아. 서울시였어요. 서울의 출산율이 0.5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자는 아닙니다만 생물학자에게 여쭤봤어요. 합계 출산율이 어떤 종이 0.5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멸종이지.
이게 서울 종이 있으면 멸종된 거야. 서울 시민 멸종위기. 멸종인 거야. 네네. 자, 그런데 요지가 뭐냐? 지역 소멸로 제일 인구 걱정 안 하는 데가 어디다? 서울이잖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뭐야? 서울은 다른 지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사로 오기 때문에. 자, 그러니 첫 번째 요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실수요자가 줄어들어서 땅값, 부동산값, 아파트 가격 떨어집니다라는 그 로직은 서울에선 통하지가 않는 거죠. 어차피 다시 들어올 거기. 그렇죠. 0.5로 서울에는 진짜 가장 출생아 수나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부족한 곳이지만 다른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인구 소멸로 부동산 하락, 실수요자 없다. 이게 서울에는 맞지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은 그렇다면 인구 감소로 부동산이 하락할 요인은 일단 없겠네. 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뭐 판교도 있을 수 있고 몇 군데요. 그런데도 또 서울과 똑같은 효과로 태어나는 애는 없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는 일은 없겠네 당분간. 그러면은 마용성 요런 핫한데도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네, 또 설명드릴게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부동산 이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다 특히 부동산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슈카님도 한 동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빌딩이 왜 안 나오나? 언제 사는 거야? 빌딩 매물 안 나오나 지금 제가 꾸준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왜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 여보, 예를 들어서 우리 6개월 뒤가 이제 계약 기간 만기인데 그럼 또 전세를 여기 살 거냐? 아니면 이 기회에 대출 좀 얹고 그동안 모은 돈 더 얹어서 우리 강남의 평수 작은 데로 들어갑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도 따지면 1년에 지금 20% 오르는 게 강남구라고 쳤을 때 반 지났다고 쳤을 때 10%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0%가 오르면 내가 생각했던 그 돈 마련한 금액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존의 전세 자금 다시 돌려받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 얼마 끼고 네. 마통 얼마 땡기고 뭐 계획을 다 해서 했어.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3억 모자라. 또 올라가 버렸어. 또 올라간 거야 그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길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인근 준상급지라는 데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용성인 거죠. 그러면 강남 가려는 사람들이 강남 비싸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마용성으로 돈 돌리게 되고 그쵸. 그럼 마용성에 그렇게 돈 태우면 마용성 오르잖아요. 네. 그럼 마용성에 원래 들어가려던 사람들은 노도강. 또 노도강이네. 요즘 관심이 요즘 많습니다. 많구나. 예, 예, 요즘에 마용성이냐 노도강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뭐 용인, 네네. 뭐 파주 이런 쪽으로 뭐 이제 하여튼 외곽으로. 네. 그래서 노도강까지는 아니고 일단 요즘은 서대문이 핫하고 아. 그다음에 광진구나 강동구나 이쪽으로 좀 버져요. 맞아.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1급지라고 하는데 말고 준 1급지까지도 파장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또 궁금한 거. 그동안 하락한다고 말씀 주셨던 분들의 논거를 저한테 말씀 주시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 네?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승론자의 반격. 요즘에 그런 말씀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물론 GDP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파트 한 채에 막 30억. 그렇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고점이 좀 낮은 게 아니냐. 중요한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예. 이거 소화 가능? 뭐 이게 많이 있거든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GDP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 딱 2000년에 GDP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태운 부동산 모든 자산, 네. 그거와의 비중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중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2.3배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지금 2024년, 24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GDP는 저성장 기조로 크게 안 늘었는데 부동산에 우리가 그동안 몰빵했으니 네. GDP 대비 뭐 부동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5배, 6배 막 늘어났느냐 봤더니 2.7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부동산의 재산이 조금 더 쏠린 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만 냅다 다 던진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맨날 뉴스에서는 맨날 부동산에 돈 몰린다고 그러고 체감상은 너무 큰데 그런데 여기에선 통계를 무조건 상승으로만 통계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더 들어가 봤더니 2000년 초반보다 지금 2024년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자산 또는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 미국 주식 늘었어요.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아예 공장 짓고 이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아예 주재원들 같은 경우 외국에 집 사버리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GDP가 더 많이 커졌을 텐데 GDP는 내국에 투자해야 우리가 숫자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일부 나간 거지. 그걸 일부 나간 것까지가 만약에 안 나가고 국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더 커졌던 건 사실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가계 부채가 지금 뭐 OECD 국가 최고를 찍었고 맞아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무슨 돈이 더 있어서 그걸로 돈을 더 태우냐. 부채 다 땡겼는데 우리가 이게 언론에서 약간 아쉬운 점인데 우리가 그 개인 가계를 분석할 때는 부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축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자, 제가 월급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럼 월급 받고 나면 그 저기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4대 보험하고 세금 뛸 거 띄잖아요. 네. 그럼 남은 게 내 완벽하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 소득 중에는 일부는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저축한 금액과 뭐 내 자산을 배경으로 제가 마통이나 아니면 대출 땡기겠죠. 네. 그럼 부채, 저축 이걸 합쳐서 집을 살지 주식 투자를 할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채만 늘어난 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축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럼 저축 통계를 살펴봤어요. 제가 만든 통계라고 하면 또 안 믿으실 테니까 한국은행에서 집계된 통계, 국민계정을 통해서 집계한 결과를 봤더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 3년 기간 동안 초과 저축만 100조 원이 넘게 늘었어요. 저축 많이 하네. 사람들이 돈 많이 버네요. 그렇죠. 많네. 제가 급여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교수님. 인플레가 극심한데요. 벌써 마용성하고 이런 데를 노리고 그러니까. 계시니까. 제가 1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급여 동결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 초과 저축이라고 했었죠. 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축 금액도 늘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저축 금액 통상적으로 늘어난 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이 3년 기간 동안 100조 원을 더 저축을 한 거예요. 야, 사람들 돈을 왜 이렇게 뭐해서 많아? 벌었어요? 반도체 팔았나? 유튜브 한 거 아닐까요? 사실은 슈카의 재산이었다. 제가 너무 많이 부렸구나. 이게 낙수효과 아니겠습니까? 돈좀 그만 버세요. 낙수효과가 아니라 네.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서 이게 잘잘 세죠. 잘잘 그냥 아주 그냥 우리 경제 유튜브계를 대표해서 제가 항의 좀 합시다. 오. 빨간 띠 그 CG 좀 둘러주세요. 네. 네네. 아니 300만 유튜버로서 이미 독과점 시장을 구축한 사람이 말이야. 단독정법. 필요하다. 슈카 코믹스? 반대한다. 새 아, 채널. 이해했습니다. 왜 하나 여의도 더 매니저. 하냐? 여의도 멘션 이거 뭐 10만을 간신히 넘기고 말이지. 나도 목 찢어져라 말이야. 얘기하는데. 교수님 저희는 그 독점이 아니라 네. 그 낙수를 넘어서 네. 홍수 채널이다. 홍수 채널.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교수님 홍수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홍수처럼. 낙수효과 예. 소리 뭐 여기 드리고 우리 있습니다. 슈카님이야 네. 고용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도 하시니까 뭐 그렇다 쳐요. 하여튼 그래도 이게 독과점이야 이제. 다음번에는 그 모시지 않는 정도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상승론자 분들이 계시고 하락론자 분들이 계신데 그 두 팀은 회식도 같이 안 한다. 제가 그 교집합에 있어요. 오! 저는 양극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양쪽과 다 어우러지고 있죠. 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하락론자 우리 최상욱 대표님 같은 네. 경우 저희 과 교수님을 모셨어요 제가. 아. 다음 학기부터 저희과 이제 실물투자 분석학과에 이제 겸임 교수로 오셔서 그 부동산을 보는 또 다른 공평하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균형감 있는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모셨어요. 미디어학과 교수는 혹시 안 필요합니까? 저를 걷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모십니다. 박사학위는 없는데. 저를 모셔주시면 반드시. 아, 교수님이 하시겠다고요? 아니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이렇게 늘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다시 우리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해보자고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돈 그냥 빌려줍니까? 아, 서류 엄청 떼야 돼요. 반차 내고 가야 그죠?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급 얼마 받으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신용 기록 다 보잖아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다? 은행이 돈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빡세 빡세.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가 가장 높았다는 건 은행이 그냥 딱 보고 관상좋으시네? 한 20억 드릴게. 그게 아니라고. 오.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부채도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 믿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축 금액이 최근 2, 3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니 아무 근거 없이 은행이 절대 대출 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은행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전세자금 대출 하러 갔을 때 제 이제 회사가 바뀌어서 슈카 친구들 이름으로 회사 했더니 바로 은행원분이 20억입니까? 바로 빌려줬어. 야. 신뢰가 딱 있는 거지. 저도 입사 좀 시켜주세요. 저희 여의도맨션을 인수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네. 우리가 무조건 믿고 싶은 말들이 있죠.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라고 부동산 많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수님 혹시 그러니까. 몇 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 전 자식이 없습니다만. 어. 건너가시네. 아니 예를 먼저 예, 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자식들한테 결국 그 시집장가 갈 때 집 한 채씩 해줘야 되는 게 또 부모 마음인데 집값이 오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한 채씩 뭘 사주거나 전세자금이라도 대출해주라고 이거 좀 보태라 할 때 그 돈이 또 들어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몇 채 가지고. 저 한 채밖에 없어요. 야, 난 한 채가 20% 오르면은 애 줄 게 늘어나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자, 다음 소식.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준다고 지금 막 기사 나고 난리 났던데요. 예, 이것 때문에 그래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제한될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순순히 내 돈으로만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 당연히 껴야 돼요. 근데 이 대출을 옥죄다는 건 당연히 상승 여력이나 아니면 상승 폭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하나 또 예외인 건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 이거는 대출받아서 사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35억을요? 누가 해줘? 왜 30억을?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냥 현금 들고 가는 사람들 30억을 많아요. 현금을 들고 가요? 네. 그럼 교수님 요즘에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집값 상승에 어떻게 보면 열풍, 이 하반기도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저는 강남 3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지를 계속 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방, 그다음에 서울의 그냥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들어서고 내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상승 여력이 많이 꺾일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특히 내수 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거로 점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갭 투자 그리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소강 국면으로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근데 좀 알도 신기한 게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저축은 왜 늘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데요. 어. 혹시나 그 통계를 또 오해하실까봐 좋은 질문 주셔서 말씀드리면 그 잉여저축 101조, 110조 가까이 늘어난 그 금액이 우리 흔히 말해서 소득 분위에서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것만 저축 금액이 는 건 아니에요. 최상위 소득에 해당되는 상위 한 20% 소득을 가진 사람의 저축액 자체는 급격히 는 게 맞긴 하지만 중소득자 그리고 심지어 저소득자까지도 초과 저축을 더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많은 사람만 저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소득 계층들 중에서 누군가는 허리띠 졸라매고 나는 그냥 지금 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늘리겠다는 계층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초과 저축을 더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걸 저축을 선택했던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다니는 회사 지금 계속 이 회사가 존립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역대 최고 지금 임금 체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대비해 놓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인제 국가에서 내 노후 보장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뭐 지금부터는 슬슬 세이브하지 않으면 내가 노후 대비 안 되겠다.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그냥 소비지출 조금 더 줄이면서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더 모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와, 니네가 그래서 그렇게 좀 표정이 좋았군요. 이게 아니 누가 보면 이게 월급 많이 받는 늘다 줄. 보니까 이게 늘다 보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머리 이쪽에? 스타일도 강남 스타일로 바뀌었어. 예, 요즘에 아니 저는 진짜 똘똘한 한 채 정말 하나만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똘똘하려고요? 대치동이 얼마나 떴더란 거야. 도대체 얼마나 강남은 똘똘하려고? 꿈도 엉망진창 야, 하버드 꿈도 가겠어, 못 꾸지. 하버드. 자, 교수님, 이번에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냈거든요. 예.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88 부동산 대책 하기 직전 회의에 네.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어요. 와 교수님이 능력자셔. 그런데 야, 월클이시네. 월쿨이야. 아니에요. 박정호 대책 아닙니까 이거? 아니 지금 유튜버 띠묻고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예, 아. 제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슈카입니다. 아, 교수님 목표가 너무 높으신데. 근데 제 개인적인 다른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보도 대책 나온 것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 2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다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다. 네. 요지가 뭐냐? 정부가 이번에 88 대책으로 내세웠던 건 저희 조만간 집 엄청 지어서 공급해 드릴 거예요. 대량 공급. 그러면 집 이렇게 많이 공급해 드리면 나중에 집값 떨어질 수 있는데 공급 많아지면 그래도 사실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맨날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맨날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을 사실 수가 없어. 조만간 그냥 집 쏟아집니다. 맞아. 그때 떨어지면 낭패 보실 텐데 지금 사신다고요? 아닐 텐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안 산 내가 낭패 봤어요. 이번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믿기 어려웠어. 그러면 그거 내용을 다 읽어보면 네. 진짜 이 집이 쏟아지겠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겠는데 지금 집도 사면 있나? 안 되겠네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공급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공급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대책. 야, 손 묶어, 손 묶어. 야, 손 묶어. 아니 야, 언제 오한마 가져와, 오한마. 오한마. 야, 언제 오한마. 띄어서 언제 공급하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재택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요지에 있는 옛날 건물들 그거 다시 헐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 재건축 재개발 이거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책 봤더니 절대 이거 재건축에 한 번이라도 조합장님들하고 회의해본 사람들이라면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헐고 다시 짓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게 설사 이 계획대로 된다면 또 난리가 날 게 대규모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때 원래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둥지가 없어졌잖아. 없죠. 그러면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의 핫플레이스 지어 그쪽 지역에 전세금이 또 뛰어요. 그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전세 60개월 연속 올랐다서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마저도 또 전세 타려고 인근으로 또 오면 전세 자금 또 오르니까 전세 자금 오르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완공돼서 집 쏟아지기 전에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될 요인을 자칫 잘못하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이거 이제 다 좀 많이 더 완화해서 네. 또 이걸 가지고 또 공급을 더 하겠다. 그래, 그레이벨트 가자. 야, 숨 밀어. 야, 뭔 놈의 크리냐. 야, 아파트 30층짜리로 다 미세요, 그냥. 이것도 네. 사실 매번 공약으로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요. 한강 매워요, 한강. 한강 매우자. 네, 한강 매워. 북한산 다 얼어. 실개천으로 만들고 그 아파트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린벨트 어떻게 또 완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공급이 네. 어디서 더 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웠죠. 아, 그리고 교수님. 네. 그거 말고 이번에 또 전세 사기 특별법도 나왔어요. 이게 또 제일 제가 보기엔 제일 마음 아팠어요. 전세 사기 당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진짜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빌라에 전세 살거나 월세 살아야 되는 분들은 걱정이 되니까 뭔가 좀 안전하게 내가 다음 전세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구비해주면 좋은데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뭐냐 하면 전세 피해 받은 지역 또 앞으로 빌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빌라 전문적으로 짓는 업자분들 팍팍 지으세요. 오, 우리가 전량 삽니다. 오 LH가? 그래서 LH가 네.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LH예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LH가 전량 사서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계약 체결하시고 안정적으로 살고 계세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LH네요. 그렇죠. 집주인이 LH인 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인데 제일 첫 번째 LH가 그렇게 돈 많아? 그러니까. 아, 나 그거 세금 아니야?
지금 추세로 계속된다면 LH의 몇 년 안에 누적 적자가 부채가 250조 원 정도 되네요. 한전이네요? 우리나라에 한전이 두 개가 있네. 그러네. 한전 부채가 200조가 익숙해, 넘는다 그러던데. 그럼 그 250조 원의 부채를 지금 걱정해야 될 공기업이 네. 서울과 수도권 그 노른자위 지역의 빌라들을 대거 그것도 뭐라고 이 자료에 나왔냐면 네. 무제한. 아, 뭐 5천 채 이것도 아닙니까? 네, 무제한. 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난다는 거냐? 어디서 난다는지는 안 써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양쪽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한전이 조폐공사까지 이제 같이 들어와서 통합해서. 통합해서. 그래서 이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 빌라와 관련된 시세 안정화시켜서 빌라 지금 포비드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로 가다 보니 또 아파트 시세가 또 올라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LH가 빌라 무한 살 겁니다. 그죠? 하고 LH를 쳐다봤어. LH는 눈 멀뚱멀뚱. 사장님은 하라 그러는데 직원들은 조용히 있는 약간 부족이. 아 그래서 이 88 대책은 솔직히 너무 좀 기대를 우리가 크게 하면 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정부도 그걸 발빠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슈카 채널도 보고 최상욱 채널도 네. 보고 뭐 다른 데도 봤겠죠. 네. 그러고 나서 아 이걸로 모자랐나 보다 해서 저는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부랴부랴. 네네. 강력한 수요 억제책, 전세 자금 대출 못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자율 이렇게 올려드릴 수밖에 없으니 한도 줄일 거예요. 마통도 줄입니다. 하면서 줄줄이 대출을 이제 옥죄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은행 쪼이기? 네. 예, 예. 근데 은행에 막 그렇게 정부가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네. 뭐 그래도 관치라서.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으니까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도 받지 정부의 않고. 방침에 같이 발 맞춰가는 거지요. 그런 거였구나. 하하, 참 이거 그럼요. 이거 큰일 날 사람이에요. 뿐이에요. 자, 그랬더니만 자발적으로? 또 문제가 뭐냐. 네. 앞서 얘기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은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8개월 뒤에 우리 전세 만기인데 어떡하지? 그럼 어디에 얼마 대출 받아서 얼마 이자율로 이사 가자. 네. 그 계획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옥죄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맞아. 해서 네. 금리 더 올려서 한도 줄여버린다고 하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 8월 말까지 오히려 부동산이 조금 더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게 맞아요. 9월 달 들어서는 집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대출이 미리 대출을 땡기자. 미리 당겨받는 네. 사람들 할인 끝난다. 그렇죠. 여름 세일 끝난단다. 그치. 이번 주 마감. 박앤 그럼요. 세일 마감. 교수님 그 전세 제도 자체를 네. 조금 사기가 어렵게 제도 자체를 좀 보완하는 건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부동산 제도라는 건요. 네. 절대 선 절대 악은 사실은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 나라의 진화 발전한 여러 맥락들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입안되고 관리됐거든요.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갑자기 이게 뭐 내 집 사기 어려운 분들, 월세 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특정 정권에서 저희가 전세 제도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선 시대 때도 있었던 제도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인 전세 민족이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어. 전세 자금 때문에 고심 많이 했던 위인 중에 한 분이 이순신이에요. 이야, 거북선을 만들면서 역시 전세 성공이십니다. 예. 거기서 만들다가 아 전세 대출 어떡하지? 집값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래요? 어. 그래서 그분 고향 때문에 지명이 충무로가 된 거예요. 충무로. 충무로가 이순신의 고향이거든요. 진짜 4대문 안에 사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그 4대문 안에 그 당시 집값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집장만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전세 살았던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제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선 예전부터 존재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없앤다고 하면 국가에서 어느 순간이나 그게 해방 이후든 뭐 70년대 개발 그 시점이든 아니면 요즘 부동산 타오를 때 이때 전세 제도 없애려고 하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갑자기 제도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난 이제 전세 못 살고 월세 사면 그 피해 보상을 국가가 일부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제도를 없애면 나보러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라는 거냐? 난 그 돈 당연히 전세 제도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니 없애지 말고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험을 강제시킨다든지, 보험을 어떻게? 전세 보증금 보험 집주인이 들어라.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그게 전세 그 자금을 네.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네 집으로 할 때까지 내가 대신
넣어줄게 네. 은행에. 그리고 너는 나한테 그냥 갚아라. 그럼 국가가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돈이 그럼 어딨어? 전국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도록 하라. 돈 찍어 그냥. 야 풀어. 조폐공사 뭐하냐? 우리도 돈 풀자. 오늘 결론은 LH와 조폐공사 통합으로 M&A로 어명이요. 자 그러면 네. 더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 왜 부동산 제도를 이따위로 해놓은 거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홍콩처럼 네. 싱가포르처럼 아니면 저기 중국처럼 땅은 네 게 아니고 네가 거기 사용권, 땅 위에 있는 사용권만 갖고 70년이든 얼마든 살다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이 땅 위에 또 살 수 있는 권한을 그 다음 맞아요.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라도 있잖아요. 좋다. 반대로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땅이 당신 거야? 그럼 대대손손 당신 거야. 자식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계속 물려주세요. 이런 제도를 만든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미국, 호주 이런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지만 신생 독립국에 해당된 나라들은 자신들이 국가 개발할 돈 없어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야, 이 돈은 없고 우리 국가가 가진 거라고는 이 엄청나게 넓은 땅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빨리 개발해야겠다. 근데 국가가 이걸 개발할 돈도 없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깃발을 하나씩 나눠줘요. 자 들어봐. 자, 들어봐. 저는 서울에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남 쪽에. 여기 선을 딱 그어요. 저 강남구.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총 쏘면 뛰십니다 하고 뛰어. 그래서 구획이 다 정리되어 있어. 네. 거기 중에 하나 깃발 딱 꽂으면 그 땅을 줬어요. 이게 영화 탐 크루즈가 나왔던 파앤어웨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서부 개척할 때 막 있으면 네. 가잖아 이거. 그래서 탐 크루즈가 자기 땅을 확보하려고 뛰어서 깃발 딱 꽂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그럼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땅 들였어. 네. 이 땅 지하에 금광이 있을지 석탄이 있을지 그게 있던 그거 개발하면 네 거야. 오, 랜덤. 아니면 여기에 공장 지어서 무슨 상품 팔 것도 네 거야 했더니 눈 벌게져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에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저는 일단 그 대치 쪽으로 달리겠습니다. 난 압구정 쪽으로. 압구정 쪽으로 네. 야 걸음이 느린 제가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개인에게 그 권한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걸 엄청나게 개발해서 국가가 부자가 된 거예요. 세금 걷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 그 나라는 그렇게 간 거고 네. 홍콩, 싱가포르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이게 도시꼴인데 이거를 누구 한 사람이 선점해서 대대손손 그 땅을 그 사람 집안들만 가져간다면 이건 국가가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 공공주택 비중을 초반부터 늘려라 해서 30-40% 가까운 공공주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원래 집이라는 건 그 공공주택에서 내가 살다가 다른 데 또 가 살아야 돼. 그 인식을 초기부터 심어줬고 네. 그리고 토지 공개념과 관련돼서 이게 네 땅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개념을 초기 많이 늘렸던 게 땅은 요만한데 사는 사람은 바글바글 하니까 그러니까. 글로 간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오자고요. 우리나라 처음 해방됐어. 네. 딱 봤더니 홍콩, 싱가포르 거기보다는 땅은 커요. 그런데 인구도 또 좀 적지는 않아. 네. 고민이 되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국가가 너무 헐벗고 굶주리니까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가도 돈이 없어요. 네. 그럼 이 땅을 각각 드리고 개발을 좀 열심히 시키게 해서 어. 국부가 늘어난 다음에 거기서 세금 더 징수한 다음에 산업 발달하고 이걸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김일성이 네. 먼저 민심을 잡기 위해서 네. 영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네. 그랬더니 야 뭐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다고? 그럼 우리도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니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으로 배분해드리자. 네. 자 이제 땅 생겼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기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이 그 당시 처음 어떤 시기든 불알 받았던 내가 돈 모아서 샀던 간에 이 산 땅은 이제 영구적으로 네 거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발달시킬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였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전략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게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개념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가는 네. 얘기요. 아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저쪽 동쪽 아래 그 주공 아파트 네. 둔촌 주공 네. 그 분명히 미분양이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미분양이 걱정이다. 둔촌 일병 살려야 된다. 제가 썸네일까지 만들면서 맞아. 둔촌 주거 어떻게 하냐?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10억이 올랐던데. 섬세가 개박했죠. 아, 그래도 아니 무슨 둔촌주공 살리게 한 지가 10년 전도 아니고 엊그제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최근에 가봐서 이제 전 솔직히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이젠 다 팔렸나? 야 미분양 이제 미분양 이렇게 뭐 플랜카드 적혀있고 막 이제 이런 좀 줄 알았어. 없으면 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나도 좀 이렇게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10억이 올랐대. 그러니까 한 동 살 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나라도 사요. 좀. 하나라도 63빌딩이 매물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한참 욕을 먹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때는 이제 상승론자들이 욕먹는 텀이었어요. 네. 저것들 저거 집값 지들 집값이나 띄우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고 요즘은 하락론자들이 좀 여기저기 숨어 다니시더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최상욱 씨가 모자를 보셨군요. 예. 이제 하락도 들어오면 이제 제가 욕먹는 텀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시적인 텀으로 네. 잠깐 미분양이 났거나 잠깐 하락한 적은 있어도 반드시 그게 또 공급 부족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거 국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거예요. 1971년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가장 길게 떨어진 기간 몇 년 떨어졌을까요? 3년. 아래예요. 1년 반? 1년? 2년 6개월이 최고예요. 그 뒤에는 계속 조금씩 올랐어요. 교수님 반올림 해주십시오. 3년 오케이. 상승에 좀 더 뷰를 많이 제시했던 네. 기간들이 많았던 이유는 서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에요. 이유가 1억 이상의 근로소득이 가능한 일자리 서울만 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줄고 있어요. 저희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열 제가 앞장서서 찬물을 좀 끼얹어봐야겠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부로 예. 슈카 코믹스는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가 아니라. 이거만 폐지하면 그 유튜버들 몇 명이 먹고 사는지 알아요. 아 내가 이걸 묶어야겠어. 색깔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교수님이 서울에 집을 매년 공급하는데 네. 매년 부족하다 그러면 서울시 땅이 뭐 옆으로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공급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뭐 점점 뭐 경기도 아래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기 아닌 사기를 정부에서 계속했죠. 서울 땅값을 저는 정부가 사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에 집을 더 공급해 달라. 예전 우리 학교 때 이촌 향도 현상 배웠을 그 시절에. 네. 그랬는데 서울의 땅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더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기와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잔뜩 있으니 그쵸. 그랬는데 관료분들이 자꾸 아니 어디서 돈이 나와? 서울을 그냥 늘리죠.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강남, 은평구, 그다음에 저 위에 도봉구, 노원구 계속 늘어나는구나. 서울이 계속 늘어왔어요. 교수님 이렇게 된 거 그 강릉까지 가시죠. 서울이 저희 고향이 강릉 옆에 마산까지 가시죠. 옥계 마산 너무 멀어. 옥계까지만 가서 네. 저희 그쪽에 그 선산 그쪽 있거든요. 야, 그 서울로 큰 욕심이 서울로 딱 되면 욕심이 많아. 우리 슈카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네. 항상 말씀하시죠. 제가요?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동산 잘 가야지요. 이런- 대한민국에도 나스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하면 돈이 여기로 더 묶이게 되는데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정부한테 들어가서 얘기하면 네. 부동산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국가에 문제가 된다. 이것도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에게 지금 목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전수조사를 통계청에서 정례적으로 해요. 그랬더니 1970년대는 돈 생겼어요. 목돈 생겼습니다. 어디다 쓰실 겁니까? 했더니 1등, 2등이 개인 사업이에요. 나 장사 좀 해보고 우와. 싶어요. 이야. 나 사업 좀 해보고 싶어요. 이야.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발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적이 있었었구나. 네. 그런데 지금은 돈 생겼어요. 뭐 하실 겁니까? 하면 집사. 집 사야죠. 이거는 국가가 불필요한데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자꾸 창출하지 못하는 지역에. 그게 큰 대세로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부동산은 더 개발 없이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냐?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유럽하고 우리나라 차이인데 왜 자꾸 껐떡하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맞아.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죠. 토건 세력들만 좋은 일을 시키냐. 토건 세력이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프랑스 파리나 런던이나 네. 거기는요 100년, 200년, 300년 전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에 제일 잘 사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1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들어가 살고 싶어. 맞아. 우와. 예뻐. 너무. 너무 앤틱하고요. 고풍스러워. 너무 고풍스럽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네. 1961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 넘었어요. 그럼 1961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때 아파트도 없었지만 그때 주거 단지에 지금 우리가 산다? 우리 국민소득 눈높이에 맞지가 않는 어림없지.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 지금은 60년대 지어졌던 70년대 지어졌던 반포 주공 그다음에 저기 개포 이런 것도 재건축 재개발 다 들어갔고 이런 것처럼 계속 때려부시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소득 4만 불 보는 눈높이에 안 높아졌어. 맞는 주거단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100년씩 사는데 뭐 하는 짓들이냐가 일부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눈높이에 맞는 주거단지를 딱 지어드리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축 아파트는 비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같이 올라. 아. 옛날 아파트 값이. 우리도 부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얼마짜리인데 우리도 그 정도는 그치. 받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끝이 없네. 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 조금 더 상승에 가깝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맥락들이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죠. 정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 되는 예, 예, 시간이거든요. 어. 자, 첫 번째. 네. 인구 소멸로 부동산 땅값 떨어지는 곳은 저 지방의 군 단위, 그냥 일반 시 단위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본을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 절벽이에요. 네. 내가 10년째 매물로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10년. 그래서 그 가격에 마지막 거래가 10년 전이야. 그런 정도로 흘러갈 거의 가능성이 문화재가 많고. 돼가네요. 네. 그리고 서울은 오히려 지방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네. 때문에 서울의 좋은 데는 지방 인구 소멸과 관계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사상 최고의 가계 부채 늘어난 건 맞지만 네. 은행에서 그냥 돈 안 빌려준다.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느냐? 저축도 엄청나게 늘었고 개인 소득도 는 사람들이 추가로 더 유입됐다. 그래서 부채가 는 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또 살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사냐? 은행이 근거 없이 불러준 거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국가가 그 개인들에게 나눠줬던 부동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어떤 저기 다른 나라들처럼 일거에 회수한다? 그게 역사적 맥락상 쉽지가 않다. 그건 레볼루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혁명이죠, 진짜. 그건 진짜 이 빨간 티 두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세제도 없애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제도 개편. 네. 그거 할 돈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집값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돼요. 맞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정치는 지금? 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 제가 교수님이 위험한 또 이건 발언. 특별히 안 꺼내고 있었는데 어.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네네. 자, 제가 직접 조사해봤던 OECD 국가들 중에 우리와 그 부동산 세제가 또 부동산 제도가 유사한 20개 국가를 조사했어요. 네. 근데 그 20개 국가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간 나라. 우리나라도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간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이 네. 집값 떨어뜨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없지. 여러분 그거 제가 바로- 대통령이 되면 집값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60% 확실하네요. 왜냐하면 60%는 내 거네요. 유권자의 태반이 집이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이 집이 지금 내 집도 아니고 아직 안방은 우리은행 거고 화장실은 맞아. 국민은행 거고 네. 이거 아직 갚으려면 한 10년 이상 더 걸릴 텐데 네네네. 이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집을 공급해드리겠다 그거 말하는 후보를 찍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니 기득권자만 좋은 세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40%는 집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선이 되려면 매시브한 사람들에게 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나머지 40%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존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집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지어 드릴게요. 달래는 거구나. 신도시, 3기 신도시 저 외곽에 네. 저기 저기 맞아 저기, 저기. 우리 거제도 신도시 하나 가죠. 저기 맞아. 거제 신도시. 거기다 더 드릴게요가 그나마의 공약인 거예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투표를 잘해야 되네.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정치는 지금. 투표를 잘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죠? 예,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은 투표를 지금 아주 대단히 다 훌륭하게 뭐 총선 대선 다 합쳐서 현 정권 옹호하시는 발언 아니시죠? 총선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 사면 되는지 하나 이렇게 살짝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이 바쁘신 관계로 저희가 네. 질문하고 싶은 건 아직도 한참 있지만은 부동산은 지금 어떠셨습니까? 아 다시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지금 네. 하고 싶은 질문들이 지금 여기 가득 찼는데 네네. 지금 못. 여기는 그 마용성까지 좀 알아봐. 아니 저 마용성까지는 안 되고 저는 용인에 이제 작은 한 20평대 용인. 아파트. 용인이 얼마나 거기 핫한데. 수지구청 쪽에. 수지구청. 네 거기 신도문당선 지나가는. 용인 만만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값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죠. 다음에 용인 특집 임장편에서 아 오케이. 야 용인이냐? 교수님 50평 이하 보여드리면 니네가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내 집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